국가공무법 위반의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첫째는 일단 체포적심 청구에서 기본적으로는 범죄 사실에 소명이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저희 주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진숙 전 위원장을 상대로 의율된 죄명이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그다음에 국가공무원법 위반인데,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금년 3월에 페이스북에다 방통위의 2인 체제가 계속되면서 방통위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의 몫인 국회 추천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상임위원을 추천해서 5인 체제가 완성되면은 방통위의 2인 체제로 인한 불법 논란은 사라질 것인데, 민주당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잘못이고, 그 다음에 이를 제대로 처리할 권한이 있는 이재명 대표가 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의 현행범이다. 그런 글을 쓴 것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것인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면은,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국회 몫의 방통위 상임위원 3명을 추천하여서 임명이 되면은 방통위는 5인 체제로 완전히 체제가 갖춰져서 정상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신들 몫 추천 국회의원 자신들 몫의 상임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고 국민의힘 몫 1명의 추천도 동의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2인 체제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초한 상태이고,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전권을 장악하고 있는 대표로서 이재명 대표가 맘만 먹으면 이 문제는 전부 해결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계속 현 상황을 유지하면서 방통위를 비난하고 있다. 이것은 잘못이다라는 것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현행범이라는 이야기를 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그 직전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의 현행범이라는 말을 인용해서 한 이야기일 뿐이지,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거나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기 위해서 한 얘기 아닙니다. 이러한 말은 경찰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페이스북 게시글이 4월 2일에 있을 예정인 지방선거, 보궐선거와 그 다음에 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발언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4월 2일에 있었던 보궐선거는 지자체장 5명을 뽑는 미니선거였습니다. 아무런 정치적 중요성이 없는 선거인데, 그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이진숙 위원장이 그런 말을 할 리는 없고, 21대 대통령 선거는 그 시점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을 것인지, 언제 있을 것인지, 그리고 과연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것인지가 전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3월 23일에 이진숙 위원장이 글을 썼는데,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하겠다고 공지한 날이 4월 1일입니다. 따라서 이진숙 위원장이 글을 쓴 시점에서는 선거가 있을지 여부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누구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경찰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진숙 위원장이 한 이야기는 결국은 방통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 가장 방통위 정상적인 운영에 권한을 갖고 있는, 방통위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방통위 위원장으로서 방통위 조직을 정상화시켜달라고 호소를 했던 것인데,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몰고 가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이후에 국회 과방위 회의에서 김현 의원이 이진숙 위원장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거론하면서 이것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였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렇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이 저를 탄핵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지적한 것인다고 답변한 것 역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국회의원의 질문에 답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공직선거법에 해당되는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은 전부 무혐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경우는 국가공무원법이 좀
조문이 복잡해서 제가 여기서 길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은 국가공무법위반의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첫째는 더불어민주당에 반대할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경찰은 더불어민주당의 사실을 적셔서 잘못을 비판한 것이 더불어민주당에 반대할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갖다 몰아붙이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반대 목적이라고 해석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누구의 그 비판도 받지 못하는 성역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다음으로 국가공무원법위원회 구성 요건은 집회 또는 사람이 여러 모인 장소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출판물을 출판해야 됩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는 아시다시피 출판물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인터넷 공간과 페이스북은 집회도 아니고 사람이 여럿이 모인 장소도 아닙니다. 따라서 페이스북과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한 발언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희는 모든 범죄 사실이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즉 범죄 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이진숙 위원장이 소환에 불응했느냐,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제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찰에서는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6번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희가 알고 있기에 2번은 등기로 발송했고 4번은 일반 우편물로 이진숙 위원장의 자택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등기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등기가 수령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이 아직 자료를 안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아마 등기가 수령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우편물은 이진숙 위원장이 집에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매일 우편함을 확인합니다만은 역시 소환 일자 이전에 송달된 적은 없고 소환 일자 이후에 우편물이 온 것을 확인한 일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방통위 팩스로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 이런 6번의 소환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변호인의 조력권을 인정해주지 않은 수사기관의 행위를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후에는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소환할 때는 정말 그 연락을 할 수 없어서 소환장을 보내는 외에는 피의자 쪽에 연락을 해서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니까 변호인을 선임해서 일정을 알려달라, 그러면은 변호인하고 일정을 조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수사의 기본적인 관리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그런 연락을 하지도 않고 무작정 자신들이 조사 일자를 결정해서 소환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고 하는 것이 8월 12일자인데 8월 12일에 팩스를 보내면서 8월 20일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는데 8월 20일은 물질훈련 기간 중이기 때문에 출석할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이 출석 요구서가 얼마나 부당한 것인가는 사전 협의가 없었던 점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두 번째 출석 요구를 보낸 것이 8월 20일 이전인 8월 14일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8월 12일에 출석 요구서를 보내서 8월 20일에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재차 출석 요구를 보내는 것이라면은 8월 20일이 지나서 보내야 되는데, 8월 20일이 지나기 전인 8월 14일에 출석 요구서 보냈다는 것은 경찰이 스스로 출석 요구서가 아무 의미 없는 소환장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후에 이진숙 위원장이 영등포 경찰서의 수사이과장과 직접 통화를 했을 때 수사이과장은 이진숙 위원장에게 왜 이런 출석 요구서를 사전 조율 없이 변호인도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보내냐고 물어보니까, 이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보내는 것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출석 요구서 역시 맘대로 8월 29일까지 오라고 보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출석 요구서의 경우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진숙 위원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되기로 구두 약속을 한 날이 9월 6일입니다. 9월 6일에 저하고 이진숙 위원장이 대전 유성경찰서에 내려가서 대전 유성경찰서에서 있었던 대전 MBC 사장 재직 시절에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된 고발 사건의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받고 올라오는 길에 이진숙 위원장으로부터 이 사건에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가 구두로 승낙을 했고, 그 다음에 9월 9일, 즉 9월 6일이 토요일이었는데 9월 9일에 이진숙 위원장으로부터 전화가 와가지고 경찰과 9월 27일에 조사를 받기로 날짜를 정했으니까 선임계를 제출해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9월 10일자로 저희가 선임계와 의견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9월 9일에 제가 수사이과장과 직접 통화를 해서 9월 27일자로 수사 일정이 조율됐다. 9월 27일 오후 2시에 출석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경찰은 9월 27일에 조사를 하기로 9월 9일에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9월 9일자로 9월 12일에 출석하라는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월 15일자로 9월 19일에 출석하는 출석 요구서를 또 보냈습니다. 이것은 9월 27일에 이미 출석해서 조사하기로 정해진 상태에서 두 번의 쓸데없는 엉터리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것입니다. 왜 이런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가? 9월 12일과 9월 19일에 이진숙 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외형을 보여서 이진숙 위원장이 출석에 불응한다는 그런 엉터리 외관을 자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경찰은 처음부터 이진숙 위원장을 출석에 불응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집행하겠다는 의도하에 이런 식으로 엉터리, 자신들도 이미 출석 일자가 잡혀서 이 출석 요구서에 의한 출석은 실행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그런 엉터리 출석 요구서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 번의 출석 요구서는 9월 27일에 이미 조율된 날짜에 나오는 출석 요구서이기 때문에 이 3번의 출석 요구서는 실제로는 출석 요구를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는 9월 26일 오전에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설치하는 방미통위법에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방통위 위원장으로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야 하므로 그 9월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그 조사 일정에 출석할 수 없겠다라는 사실을 영등포 경찰서 수사이과장에게 구두로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수사이과장은 당시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수사 담당 수사관에게 구두로 전화 통보를 했고, 그리고 당일 1시 반경에 팩스로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면서 불출석 사유서에서 국회 출석 때문에 출석을 할 수 없으니 조사 일정을 다시 조율해달라, 출석 일정을 다시 정해달라라는 명문의 문헌으로 출석 일정 조율 요청을 했고, 그리고 당일 즉시 등기 우편을 발송해서 등기 우편이 9월 26일이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9월 29일 월요일 오전 9시 반경에 영등포 경찰서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상태에서 경찰은 체포영장을 보면은 10월 1일자로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수사 기록에 저희가 발송한 불출석 사유서 팩스 그리고 우편 발송한 불출석 사유서 등기가 편철되어 있었다면은 그 불출석 사유서를 검사와 판사가 읽었을 때 검사가 체포영장을 청구했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판사가 만약에 그 불출석 사유서를 읽었다면은 체포영장을 발부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는 물리적으로 볼 때 경찰에서 저희가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기록에 첨부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엄밀히 따져서 사실을 밝혀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사에서도 어쨌든 현민을 전면하시고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경찰이 잘못된 것이다. 경찰은 이 범죄의 구성 요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할 것입니다. 다른 기자분들 지금 없으신가요? 없으면 제가 이제 들어가서 조사 참여를. 조사는 몇 시쯤까지? 10시에 시작을 하는데, 일단 체포적부심 심사가 언제 있을지는 알 수 없고요. 만약에 체포적부심 심사가 있어서 체포적부심을 심사를 신문을 오늘 하겠다 혹은 내일 하겠다, 그러니까 기록을 보내라는 법원에 연락이 오면 그때 기록을 보내게 되면은 아마 조사가 중단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조사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면은 저희는 야간 조사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9시 정도에 조사를 마치고 나면은 조서 열람 등을 하고 나서 제가 한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나올 수 있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는 좀 어떤 거 위주로 조사가 이루어졌나요? 어제는 저희가 그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여기 도착한 것이 9시 40분 좀 넘어서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잠시 대기하면서 저녁 식사 시간에 저녁 식사를 하고 식사 주문 받고, 그 다음에 식사를 마친 것이 한 6시 50분쯤. 그 다음에 경찰이 조사를 시작한 것은 한 7시 반경이어서
1시간 반 정도밖에 조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1시간 반 동안 조사하면서 기본적으로 이게 왜 출석 불응이냐, 경찰은 어떤 점에서 이준석 위원장의 출석에 불응한다고 판단한 것이냐, 소환을 어떻게 했는 것이냐, 그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그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냐, 이것을 범죄라는 사실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로 인정하지 않고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은 있지만은 그것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이 저희 답변이었고, 그 상태에서 조사가 끝났습니다.